안녕하세요. 감정 다루기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수업의 주제는 라켓 감정입니다. 학습 목표는 라켓 감정을 이해하여 진짜 감정과 진정한 감정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라켓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건데요. 2시간에 걸쳐서 라켓 감정이 무엇인지도 이해해 보시고 또 진짜 감정과 진정한 감정을 좀 구분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교시에는 라켓 감정과 진짜 감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진정한 감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주차 1교시는 라켓 감정과 진짜 감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켓 감정은 무엇일까요? 라켓 감정은 무엇일까요? 일단 라켓 감정이라는 용어는 에릭 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라켓이란 말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라켓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에릭 번은 교리 분석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지만 정신분석 학회로부터는 이제 거절을 당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동안의 임상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창안한 이론이 교류분석 이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라켓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고, 이 라켓 또 라켓티어링, 라켓 감정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라켓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라켓 하면 뭐 테니스 라켓, 뭐 탁구 라켓,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 번이 가지고 온 사용하고 있는 라켓이란 단어는 프로텍션 라켓, 보호 라켓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폭력배들이 그 보호비를 뜯어내는 장면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폭력배들이 이제 그 보호비를 뜯어내는 그 장면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이런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조직폭력배들이 상인들에게 실제하지 않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고 위협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행위를 보호라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위협인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하지 않는 폭력,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행위를 이제 보호라켓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진실한 감정을 억압하게 되죠. 그래서 상인들은 자기의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폭력배들도 그들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 감정이 어떤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어떤 일종의 소란을 가리켜서 보호라켓, 프로텍션 라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비를 뜯어내는 상황이 상인들도 진정한 감정을 억압하고 있고, 폭력배들도 진정한 감정을 억압하면서 결국에는 폭력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그런 소란을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라켓도 이런 과정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켓이 뭐냐라고 한다면, 진실한 감정이 숨겨진 소란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서 라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켓 감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이 실제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고요. 그 안에는 진짜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 이 라켓 감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림이 아주 이 사진 한 장이 라켓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에 속에 있는 감정과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라켓 감정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제 또 다른 설명,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주 경험하는 친숙한 정서를 라켓 감정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만성부정 감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경험하는 감정이 있죠. 그래서 그 감정을 가리켜서 라켓 감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은 만성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켓 감정은 아동기에 학습이 되고요.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습되는 감정이고, 또 주위 사람들이 부추기고, 아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거고요. 또 어른으로서의 문제 해결에는 부적합한 반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라켓 감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는 문제 해결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문제 해결에 부적합한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라켓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라켓은 물론 이제 라켓 감정과 라켓을 같이 쓰기도 하지만, 라켓이라고 구분을 따로 하게 되면 라켓 감정을 느끼게 하는 과정을 라켓이라고 합니다. 뭐 라켓티어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라켓 감정을 느끼게 하는 과정을 라켓이라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환경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자기도 모르게 환경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뭔가 얻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각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성부정 감정을 느끼고 그것이 표출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조작해서 얻고자 하려는 내적 동기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의 라켓 감정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라켓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감정을 사용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잠깐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나쁜 감정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나쁜 감정이 뭘까? 네, 이게 이제 만성부정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볼까요? 마음이 상하거나 불쾌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특히 어떤 기분에 사로잡히는가? 마음이 상하거나 불쾌한 일이 있을 때 나는 특히 어떤 기분에 사로잡히는가? 기분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지속적인 감정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두 가지의 답이 보통은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 나쁜 감정을 가장 잘 체험하는가? 나는 어떤 경우에 나쁜 감정을 가장 잘 체험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나의 라켓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감정이기도 하고, 또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그것. 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지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 상황을 이제 예로 좀 들어보기로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네, 차들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운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운전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경적을 울리면서 앞차를 재촉한다. 그러면 분노라는 감정이죠. 분노가 있는 겁니다. 분노. 빵빵 하고 막 앞차를 재촉하면 분노라는 감정이 있는 거고, 자,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조금만 빨리 나왔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후회하는 분들.
이게 이제 라켓 감정인 분들이 있겠죠. 아,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하는 거.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늦으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는 분들은 걱정이나 불안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나 불안이 있는 분들이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사고 날 확률이 높다, 무섭다. 이러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두려움이 라켓 감정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나 같은 놈은 차를 타지 않는 게 좋겠어. 네, 이런 분들은 우울이나 슬픔이나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라는 라켓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이런 그 교통체증 상황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이제 교통체증 상황이 아니더라도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자신의 라켓 감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분노, 후회, 걱정, 불안, 두려움, 우울, 도대체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지? 어떤 것이 나의 라켓 감정이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아예 목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라켓 감정으로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들을 나열한 겁니다. 분노, 공포, 열등감, 우울 쭉 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뭐 가만히 보시면 생각보다 뭐 좋은 감정들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라켓 감정을 보통 이제 부정 감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라켓 감정이라고 하고, 이것은 사실은 뭔가 진정한 감정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이 발생한다면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라켓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라켓 감정의 주요 특징들을 좀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라켓 감정은 우리의 사고나 행동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네, 라켓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분석에서는 이제 각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무의식의 인생 계획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계획한다고 보는 주장인데, 우리가 라켓 감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고 있다는 말이고요. 건설적인 변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성부정 감정, 라켓 감정을 이제 체크해 보셨으니까 내가 그런 감정 상태가 된다는 것은 나의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거다. 그래서 현재에 맞서서 건설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켓 감정은 부모에 의해 학습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 검토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자녀의 전화로 사랑을 확인하려는 어머니, 뭐 소리 지르며 가족을 통제하는 아버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학습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요소를 설명할 때도 이제 가족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내가 라켓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느꼈는데 이게 만약 라켓 감정이라면 그것은 지금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화를 느껴야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화를 느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라켓 감정을 확인하셨으면 한번 그 감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사람들은 부모에게 배운 라켓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환경을 찾거나 조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적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이 라켓 감정 가스라이팅과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라켓 감정을 형성하게 되고, 또 그것이 기분이 좋진 않아요. 기분은 나쁘거든요. 감정적으로는 우리 그 감정을 느끼면 불쾌한데, 그래도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환경을 찾거나 조성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라켓 감정의 다음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켓 감정은 진정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진정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감정인데요. 잉글리시라는 사람은 라켓을 원가족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감정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가족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감정.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가정마다 이제 문화라는 게 있죠. 가정마다 문화라는 게 있는데 뭐 어떤 가정에서는 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가정이 있을 거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웃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가정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기쁨이란 감정이 허용되지 않았던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원가족에서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또 허용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건 안 되지만 화내는 건 되는 집이 있고, 기뻐하는 건 안 되지만 슬퍼하는 건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가 나면, 네, 화가 금지됐던 가정이라면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없죠. 근데 슬픔이 허용됐다면 슬퍼하는 거죠. 우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자라는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켓이라는 것을 원가족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감정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진정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가족 규칙에 의해서 화나 슬픔 같은 진정한 감정이 금지되면 허락된 다른 감정으로 대체된다. 네, 같은 설명이죠. 위안은 뭐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족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감정을 대신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감정, 화나 슬픔과 같은 진정한 감정이 금지됐을 때 허락된 다른 감정, 그것이 이제 라켓 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울감 뒤에는 분노가 있고 또 우울감 뒤에는 열등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켓 감정은 타인을 조정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타인을 조정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감정을 재현하면서 불쾌한 감정은 타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감정을 재현하고 그걸 통해서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그러니까 그 라켓 감정을 설명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 얘기는 퇴행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성공했던 감정을 사용하는 거고, 그 감정은 타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현실 치료에서는 불행도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불행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 내가 나쁜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진정한 감정이 억압될 때 다른 감정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다른 감정을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날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울면 부모님이 나를 보게 돼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켓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라켓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불균형을 이루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와 불균형을 이루는 감정. 그래서 지금 여기서 느껴야 하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라켓 감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적합한 감정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진정한 감정이 아니고 위장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가짜 감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라켓 감정을 경험하면, 만성부정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진짠지 아닌지, 진정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행동, 생각을 통해서 현재와 괴리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할 때 나쁜 일을 걱정하고 여행 중에 숙제를 묻는 부모님, 또 사랑을 확인하면서 헤어질 것을 말하는 애인, 뭐 이런 이제 요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라켓 감정은 현재와 불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라켓 감정을 느끼면 현재 적합한 감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라켓 감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축적을 통해서 청산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라켓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감정이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은 쌓이게 돼 있습니다. 쌓이게 돼 있고, 그래서 축적이 되죠.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소를 해야죠. 그것을 이제 교리 분석에서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 그래서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죠. 자, 정서 스탬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류 분석 안에 있는 개념인데요. 라켓 감정이 발생하면 그 감정을 하나씩 쌓아간다고 이제 보는 건데요. 아마 예전에 뭐 요즘도 이제 여러 군데서 활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물건을 하나 사면 도장을 찍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거나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요즘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다 채우면 도장을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커피숍에서 가면 도장을 찍어주는 곳이 있는데, 마지막 도장을 찍으면 그것을 커피로 나중에 바꿔주게 되죠. 이것을 청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모아가는 걸 축적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교환하는 걸 청산이라고 하는 건데, 감정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나 둘 쌓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다 차고 나면 한 번은 이제 청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라켓 감정이 일어나면 혈압 상승, 위산 분비 촉진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억압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결국에는 뿜어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산이란 말은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상태와도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켓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서 스탬프를 수집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청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되고요. 이 청산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더 나쁜 감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어머니를 이제 예를 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이제 떠들죠, 그죠? 아이들이 많은 집은 아이들이 참 소란스럽게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화가 나시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자, 그때 어떻게 하시죠? 네, 조용히 해라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쌓고 쌓다가 결국 터지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어머니의 감정도 좋지 않지만 아이들의 감정도 나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라켓 감정을 청산한다는 것은 양자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가장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사람은 엄마예요. 어머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이제 그렇게 라켓 감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갑자기 전과하는 자녀는 뭐냐 하면 어머니가 원하는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진학만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학과로 옮겨가는 경우.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음으로써 자기도 나쁜 시기를 거쳤지만 부모에게도 나쁜 경험을 하게 만드는 자녀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라켓 감정과 진짜 감정의 문제점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진정한 감정이란 말이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류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었고, 진짜 감정을 표현했어요. 라켓 감정이 있고, 라켓 감정은 가짜 감정이기 때문에 진짜 감정이 있어 라고 말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라켓 감정도 사실은 진짜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진짜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자, 내가 라켓 감정으로서 화를 경험할 때는 진짜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뿐이고 위장하고 뭔가를 숨기고 있을 뿐이지 화가 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라켓 감정도 뭐 위장된 감정일 수는 있지만 진짜 감정이기는 한 거죠. 그래서 라켓 감정을 진짜 감정과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 여부를 강조하는 진짜 대신에 진짜 여부를 강조하는 진정한이 더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이 있다라고 교류 분석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라켓 감정과 진정한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네, 라켓 감정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켓 감정은 부모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도 하고 또 진정한 감정을 숨기는 것이기도 하고 타인을 조종하려는 그 욕망 그런 이제 마음을 숨기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라켓 감정을 쓴다고 했는데 부정적으로 만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정 감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신다면 좀 더 진정한 자기 이해에 잘 도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라켓 감정과 진정한 감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라켓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시에서는 진정한 감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아마 생기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